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난 정신병원에 입원될 거다. 증거가 없어. 어쩌면 경찰도 연루됐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좀 더 높은 우리나라 상층부까지. 일기는 대충 4권 읽었다. 2000년대 거까지 읽었다. 지금 너무 엄마가 무섭다.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인간한테 그런 짓을 하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엄마는 여동생이 있다. 외할아버지는 1993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았다. 일기를 좀 더 읽어보니 아빠랑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써 있었다. 엄마랑 엄마, 여동생인 이모는 둘이 짜고 외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었다. 그리고 유산을 반반 나눠 가졌다. 할머니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아빠를 만났다고 한다. 아빠는 그 응급차 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를 쳐넣는 과정에서 만난 것이다. 그렇게 아빠랑 엄마가 만나게 됐고 1995년에 결혼한다. 할머니는 정신병원 입원하신 지 6달 만에 돌아가셨다. 자연사인지 아닌진 모른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엄마 아빠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이모도 잘 사는 내용이다. 그런데 엄마는 이모한테 열등감 같은 게 있었나 보다. 이모를 욕하는 내용이 꽤 많다. 얼굴 반반해서 아무데나 다리 벌리는 년이라고. 존나 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 1996년에 내가 태어난다.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잠잠하다. 엄마는 머리가 꽤 좋다. 항상 조심하고 몇 번이나 주위를 살피는 타입이다. 그리고 증거도 안 남기지. 미성년자인 나로서는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유리할 뿐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떠오를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숨죽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얼마 전 아빠 통화 내용을 엿듣다가 목소리가 나직다 했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존나 당당하게 자기가 구급차 용역 일 10년 넘게 했다고 얼굴 가리고 인터뷰하던 그 아저씨가 아빠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사는 곳을 정확히 알려줄 수 없지만 동해시에 살고 있다. 일기는 10권째 읽고 있고 2005년 3월 14일 이야기다. 은비는 3학년이 되어서도 잘 적응하는 것 같다. 역시 내 딸이다. 항상 반장도 하고 엄마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내 딸. 그런데 지영이 씨발년이 낳아놓은 년은 하루 종일 울어댄다. 내가 왜 전년동 기저귀를 치우고 시발 족같은 년, 그년 딸을 내가 왜 키워야 하는지. 돈만 아니었으면 당장 어디에다 가져다 버리는 건데 죽어서도 도움 안 되는 년. 여기서 지영이는 이모 이름이다. 꾹꾹 눌러 쓴 게 증오가 한눈에 보인다. 무섭다. 10권까지의 일기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일기다. 지금까지 읽은 걸 요약하면 이모는 2002년에 어떤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는데 남자가 도망간다. 그 아이가 은혜다. 이모는 그때 무슨 병에 걸렸던 것 같다. 자기가 못 키운다며 엄마에게 은혜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엄마는 거절했지만 이모가 재산을 준다고 해서 받아들였다. 일기를 뒤져보니 내가 엄마랑 유럽 여행을 갔을 무렵 아마 그때 아빠가 은혜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가서 브로커와 접촉한 듯하다. 엄마는 처음엔 은혜가 RH-A형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다. 병원에서 이모의 수술 관련된 얘기를 엿듣다가 이모 혈액형이 RH-A형이고 은혜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된 듯하다. 어쨌든 이모는 은혜를 낳고 죽는 걸 택했고 엄마는 그렇게 은혜를 집으로 데려왔다.
사전에 약속했던 출생신고니 호적에 올리느니 하는 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은혜를 데리고 오게 된 거고,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은 이모가 엄마 계좌로 그렇게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다. 은혜를 맡아주는 걸 대신해서 이모도 멍청하다. 은혜를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든 후에 은혜가 성인이 되면 유산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왜 엄마를 믿어서는 엄마가 이모를 그렇게 증오하고 있단 사실도 모르고 이모는 은혜를 낳고 2003년 2월 28일 날 사망했다. 그 후로는 그냥 지영이 이모 욕하고 은혜 싫다는 이야기인데 끔찍하다. 엄마는 은혜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던 것 같다. 지금 15번째 읽는 중인데 대부분 내가 위에 말했던 내용들이다. 좀 더 자세한 거라면 이름은 확실히 그때쯤 개봉한 영화 스승의 은혜에서 따온 게 맞다. 그리고 아빠는 아직도 그 용역일을 하는 것 같다. 적어도 2010년까진 했었다. 엄마는 은혜를 끔찍히 싫어했다. 닿기만 해도 싫어했다. 그런데 은혜는 계속 애정을 갈구하고, 그리고 내가 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다. 어쩐지 은혜가 내가 학교 가거나 학원 가려 할 때마다 언제 오냐고 묻던 게 이제 이해가 간다. 지금은 거의 다 읽었다. 은비가 알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하다는 내용이다가 이제는 은비가 다 안 것 같다. 어떡하지? 라는 내용이다. 일단 다 읽었다. 일기는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려놓고 자물쇠도 처음 번호로 돌려놨다. 엄마가 이모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았다. 엄마가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쓰레기였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2012년 내용이다. 곧 팔아치워도 될 몸무게와 키라면서 좋아한다. 은혜가 끌려간 그 여러 아이들이랑 만나는 그곳은 아빠가 2010년쯤에 접촉한 브로커 조직의 한국 본부란다. 장소는 안 나와 있다. 이 조직은 세계적인 것 같고 장기 매매나 노예, 뭐 그런 걸 전문적로 하는 것 같다. 자기들 소유의 경비행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배로 이동하고 서울에서 일본으로 아이를 배송하더라도 최소한 4개국 이상을 거쳐서 간다고 한다. 아이를 해체하는 건 바로 매매하기 직전에 소비자가 있는 나라에서 한다고 한다. 원래는 국내에서 팔 생각이었겠지만 조직은 어쩌다가 알게 된 거고, 은혜는 거기 팔린 것 같다. 은혜는 아직 죽지 않았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 중 한 곳에 있다. 엄마가 은혜를 판 것은 12월 8일 아침이 맞다. 피는 12월 중순쯤 팔았고 12월 말까지는 확실히 한국에 있었다. 1월에는 일본인가 중국에 가서 콩팥을 하나 떼었고 지금은 아직도 거기에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왔을 수도 있다. 엄마가 은혜와 지영 이모를 싫어하는 이유는 끝부분에 써져 있었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결혼하기로 한 데다가 임신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영 이모가 그 남자를 채간 거라고. 그래서 그 남자와 지영 이모가 낳은 아이가 은혜다.